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101번째를 하다가 이제 통합적 시각점까지 해서 이것을 일단 철학적 비교까지 해결의 무와 그 다음에 동양의 공 여기까지 해서 비교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여기 철학적 비교를 이어서 통합적 시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적 시각에는 둘 다 무규정성이 있죠. 그래서 무는 공에서 출발해 진리를 드러내는 철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의 무는 사유의 운동을 통해 그랬어요. 사유의 운동을 통해 존재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절대정신의 자기실현을 이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의 무는 나를 통해서 절대정신으로 가는 거죠. 절대정신. 그래서 절대정신으로 감으로 인해서 뭐예요? 절대정신의 자기실현, 그러니까 깨달음을 우리의 그 현 사회에서 구현을 하자, 이 모습인 것 같아요. 동양의 공은 모든 규정을 내려놓고 존재의 본래적 비어있음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길이다. 직관적도에 줄탁동시라고 되어 있죠. 줄탁동시. 이런 게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저는 직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데 동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직관적,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되 줄탁동시가 벌어지는 게 과연 직관인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피동적 체험이에요. 피동적 체험. 근데 누가요? 내가 경을 이루고서 비로소 우리는 성의 결과를 맺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줄탁동시의 그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해결은 물을 통해 존재를 생성하고 동양은 공을 통해 존재를 해체한다. 이건 불교의 그 용수 이론에 따른 거죠. 그래서 하나는 진리를 구성하는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비워내는 철학입니다. 이거는 오르는 거고 이거는 내림으로 인해서 뭐예요? 둘 다 하나됨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와 공은 동일한 상태로서 무는 시작점이 되고 공은 존재에서 공을 향해 다가가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은 유형계에서 비워내는 해체의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존재론 입장에서 보면 생성의 주체가 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무는 시작점이 되는 거와 일치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불교의 논리 체계를 볼까요? 뿌라상키카. 자, 불교의 중간 사상에서 뿌라상키카는 중간 학파의 한 분파예요. 중간 학파의 한 분파가 이제 뿌라상키카가 있고 그 다음에 스바탄트리카라는 게 있대요. 인도 철학에서. 그래서 논리적 비교 방식을 통해 공의 진리를 드러내는 철학적 입장을 말하는 게 뿌라상키카와 스바탄트리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산스크리트에서 유래하며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몰아가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라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했었던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방식의 한 일환으로서의 논리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뿌라상키카의 핵심 특징을 한번 볼까요? 귀류 논증이니까 우리는 뿌라상키카는 스스로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밀어붙여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밝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하면 거기에 모순을 지적을 하죠. 모순을 지적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 입장을 내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모순을 지적하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가장 합리적인 게 뭐지라고 얘기를 찾아 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 규륜 논증이라는 건 어찌 보면 변증론하고도 같아요. 변증론. 우리 현실적으로 유대교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브르타 교육. 그거 하브르타 교육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대표인물의 입장은 불호라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월칭에 의해 정립이 되었답니다. 월칭은 입증론에서 스파탄트리카 자립 논증이 청변을 비판하며 프라산키카 귀륜 논증 그러니까 자립 논증을 비판하면서 귀륜 논증의 입장을 옹호를 한 사람이 월칭이래요. 그래서 공의 표현 방식을 프라산키카는 공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상대가 설명한 것을 오직 타자의 입장을 해체함으로써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겔이 어떤 것을 규정을 하면 모든 다른 부정의 규정으로 인해서 규정이 규정한 것이 더욱더 부각되고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정리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오직 타자의 입장을 해체함으로써 부정의 규정을 해감으로써 내가 말하지 않은 규정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렇게. 이는 언어와 개념이 진리를 직접 표현할 수 없다는 중간의 입장과도 연결된다. 중도의 실천 이들은 있음과 없음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부정하며 중도적 입장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공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모든 개념적 집착을 초월한 상태. 모든 개념적 집착을 초월한 상태로서 바람직한 관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제 프라산키카하고 스파탄트리카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볼까요? 프라산키카는 귀륜 논증이죠. 그래서 상대 논리를 해체를 하면서 규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 대표인물은 불호와 월칭이고, 공의 표현은 타자의 모순을 통해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적 태도는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규정의 개념을 내린다, 안 내린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스파탄트리카는 자립 논증 그래요. 자립 논증이라는 건 내 주체적인 표현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논리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청변과 적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공을 설명한다. 이거는 부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이건 부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긍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 설명을 중시한다. 그래서 프라산키카와 스파탄트리카의 두 칙으로서 공을 설명하되 얘는 해체 논리를, 얘는 설명 논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프라산키카는 티베트 불교의 겔루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중간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며 논리적 해체를 통한 수행과 통찰의 길을 제시를 해요. 이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 지식보다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체득처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 일종의 뭐예요? 도노의 개념은 현대 철학에서도 해체주의나 비판적 사회와 연결되어 조명되고 있다. 재조명되고 있다. 이제 프라산키카입니다. 프라산키카는 중간 사상을 현대 철학과 일상적 사고 방식에 연결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깊은 통찰과 실천적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단순한 불교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논리적이고 헤아림에 따른 그러한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체계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에르고 에르고 저기 누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모습이 여기에서 좀 대비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과의 연결, 해체주의, 이 프라상키카는 개념을 절대화하지 않고 논리적 기류를 통해 개념의 모순을 드러내죠.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매우 유사하고, 데리다는 언어와 개념이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미는 끊임없이 미끄러진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프라상키카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도 자성을 갖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맥락에 따라 의미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언어가 그게 어디예요?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은 배우기는 쉬워요. 한글은 배우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한글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워. 예. 처음은 쉽지만 나중은 어려운 게 한글이에요. 그 다음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철학,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그 세계의 한계라고 말하였죠. 그래서 프라상키카 역시 언어로 진리를 직접 표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언어적 집착이 진리를 가리는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교정에 대한 선종의 비판이잖아요. 불교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라상키카는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보다 상대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진리에 접근하고 있다. 세 번째 실존주의, 사르트르, 니체에 대한 건데, 이게 프라상키카는 자아나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죠. 그래서 관계와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관계와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라는 이 주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선택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때의 존재는 뭐죠? 선택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 사고방식과의 연결 그랬습니다. 일상적 사고방식과의 연결은 자기 확신보다는 자기 성찰, 프라상키카는 어떤 주장에도 절대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해체하는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내가 옳다는 확신보다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라는 성찰적 태도가 더 깊은 이해와 관계를 만들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 해소 방식인데, 프라상키카의 기륜 논증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논리를 통해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과 유사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 해소 방식에 있어서의 기륜 논증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논리를 통해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직접 반박하기보다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대화 방식은 훨씬 효과적이고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인데, 프라상키카는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강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걸 전부 요약을 하면 프라상키카는 철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삶을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하기에 이 프라상키카는
우리는 덜 단정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서의 프라상키카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1번째 쭉 해서 여기까지 이어 내려왔어야 되는데 도중에 이게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라서 두 번째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102번째인데 102번째는 종교 부분을 5가지 형태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